한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살짝 옆으로 옮깁니다. 바로 그때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한 대를 사이에 두고 경찰 앞에 나란히 선 두 남성.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은 믿었던 친구한테 속고 또 속았다는 제보입니다. 일단 40대 남성분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까웠던 동네 지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보자분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교를 중간에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요. 그다음부터 뭐 배달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 40년 지기 친구가 대학 때 아유 지금 등록금 없어서 학교 자퇴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선뜻 전 재산을 내주면서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다 쓰고 나중에 혹시 내가 좀 힘들어지면 딱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열심히 일한 제보자 한때는 사업이 좀 잘 된다라는 말도 들으면서 성공적인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제보자는 가장 먼저 40년 지기 친구에게 좀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보자가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고시원이라도 들어가게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과거 제보자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는 나도 요즘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힘들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정이 어렵다던 친구가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아하.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제보자는 결국 당시 일하던 가게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오전 오후로는 배달일,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미 그때 신용불량자가 돼 있으셨대요. 그래서 친구 명의로 된 통장에 잠깐만 그 합의금을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쓸 수가 없어서 친구 명의 통장에 잠깐 그 합의금을 넣어놨는데 자, 그 친구 태도 어땠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냐? 약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통장을 내가 빌려 쓰긴 하지만 엄연히 그건 내 돈인데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내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렇게 술을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 돈으로? 자, 합의금이 친구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날 제보자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뭐 하냐? 너 어디냐? 라고 보니까 나 술 먹고 있는데 좀 돈 좀 쓰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거 쓰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벌써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술값으로. 합의금을 술값으로? 다 썼습니다. 이미 없었고요. 친구는 술김에 미안하다, 사과한다 얘기하고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달 뭐 15만 원, 20만 원씩 갚기도 하고 또 안 갚기도 하고 결국은 절반만 갚고 절반은 못 갚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친구의 왼수지 교수님? 네,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돈 문제로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많이 해서 친구 여럿한테 손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친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고 이제 손절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친구야, 내가 잘못한 거 많은 거 안다. 그러면서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친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가보자. 그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속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또 이제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풀려갖고 우리 2차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너네 집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요즘 몸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아니 우리 부인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돼. 라고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또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술에 취한 친구가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요? 네, 갑자기 짜증나, 나 그냥 집에 갈래라면서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그런데 차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지. 네, 차가 없던 제보자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너 취했다, 얼른 대리 불러라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알겠다면서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잠시 뒤에 돌아와서는 엉뚱하게 내 차 골목 입구까지만 좀 옮겨달라고 제보자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제보자가 나도 술 마셨다. 그게 말이 되냐 따졌는데 친구는
나는 완전 만취했고 넌 그래도 몇 잔 안 마셨잖냐. 여기선 대리기사한테 차 못 넘긴다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제보자가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친구의 차를 직접 몰고 골목 입구까지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운전대 잡은 제보자한테 친구 전화가 갑자기 걸려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너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감하고 애기 때부터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 때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살았는데. 뭐예요? 아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골목까지만 차를 넘겼는데 갑자기 친구라는 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경찰에 출동을 했고요. 경찰에 출동하니까 얘 음주운전했어요. 빨리 측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측정 결과 면허 정지였고 지금 제보자분 그때 대리라고 배달 일해야 되는데 일을 다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로 어떤 뭐 변명이라든가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거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이거 걔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걔가 술 먹고 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그리고 아까 그 하부김 술 먹으러 다 써버린 거 있죠. 예. 그것도 아직도 한 푼도 안 갚았대요. 박 변호사님, 예. 제보자분도 자기 운전면허한 거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데 아니 뭐야 도대체 이거. 그렇죠. 일단 자기 통장에 있는 거기긴 하지만 친구한테 왔던 합의금을 썼던 거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횡령죄 될 수 있고 음주운전도 사실은 본인이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 같은 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보자의 음주운전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 친구 어려울 때 진짜 내가 등록금까지 줬던 놈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막 화가 나네요, 진짜. 이거 너무 그냥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하는 너무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최악의 인간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너무 이렇게 선하게 해오셨나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친구라는 사람 또 오랫동안 아니면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가스레이팅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자세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친구라고는 부를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